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앞전 시간에서는 그 자가 스윙 체크 방법, 헤드 중량이나 스피드,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를 자가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 스크린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낼 수 있는 스피드에 최적화된 샤프트의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 골퍼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본인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더해지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상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에 충분히 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샤프트의 강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이제 샤프트를 세팅할 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세요, 혹은 어떤 스펙을 사용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 지금 S 씁니다, R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장 많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의 중량이나 강도보다도 제조사가 제공하는 플렉스 표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어떤 회사의 어떤 제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 R이던 SR이던 S스펙이던 이 강도의 기준은 제조사가 결정하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세팅이 되는 거여서 상대적으로 변동폭도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 어떤 회사의 제품의 R이 어떤 회사의 S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내가 R 써요, SR 써요, S 써요, 이거는 사실 적정한 피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적어도 내가 쓰고 있는 샤프트의 중량 재원 정도는 한 번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전 챕터에 이제 샤프트들을 쭉 설명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50g대 R, SR, S, X, 60g대 R, SR, S, X가 있으면 50g대의 X가 갖고 있는 중량 한계치의 토크보다 60g대의 레귤러가 갖고 있는 중량 한계치의 토크가 더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항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플렉스 강도를 보기 전에 무게가 먼저고, 무게 다음에 플렉스 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원의 모든 기준은 무게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50g대 샤프트, 60g대 샤프트들을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피팅을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고,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가 내는 헤드 스피드가 보통 40에서 45, 볼 스피드가 보통 60에서 65, 요 사이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통 헤드 스피드가 40에서 41, 42 정도가 나오고, 볼 스피드가 60에서 61, 62 정도가 나오면 보통 50g대의 스티프 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강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여기서 나는 분명히 헤드 스피드가 41까지 나오고 42까지 나오고 볼 스피드가 61, 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50g대를 쓰면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감겨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50g대 스티프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저는 50g대 스티프를 딱 썼더니 공이 아주 쭉 뻗어서 가요, 거리도 늘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조건의 헤드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를 가지고 느끼는 결과치가 다른 이유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헤드가 무게를 싣고 가는 방향의 방법에 있을 거고요. 임팩트, 순간에 만들어지는 수평값의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끌어지거나 당겨지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주는 헤드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각도가 공의 구질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건데, 같은 스피드를 재원에 놓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 각도가 만들어주는 형성이 끝에 가서 안착점까지 떨어지는 구질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스윙 스피드의 강도는 완전하게 헤드 무게,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의 밸런스가 1대1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헤드 스피드가 한 45, 44에서 45, 빠르게는 46까지 나오고 볼 스피드가 64, 65, 66 사이에 연전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60g대 스티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SR은 언제 써요? R은 언제 써요? 보면 지금 중량이랑 아까 이런 걸 계속 쭉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헤드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 사이에 지금 제가 OS랑 6S 사이에도 볼 스피드의 갭이 있죠. 사실은 SR 스펙은 레귤러와 스티프 사이에 없어도 되는 스펙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SR 스펙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한 부분, 간혹 S 스펙 60g대 스티프를 쓰기에는 조금 헤드가 열려 들어오는, 약간 깎여 막는 임팩트가 조금 전달감이 완전하게 슬라이스는 아니지만 깎여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완전한 전달력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고, 레귤러를 쓰거나 50g대 스티프를 쓰면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감겨서 가서 그 중간 사이에 적정선의 타협점이 필요할 경우에는 SR 스펙을 이용해서 그거를 잡아내기는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R은 대부분 머물렀다 떠나가는 스펙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되고, 스펙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착된 스펙을 가지고 사용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기 전에 사용하는 스펙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레귤러와 스티프 사이에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적응 시간이나 이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SR 스펙 같은 경우는 거쳐서 안정화해 가는 스펙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SR 스펙을 가지고 꾸준하게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한테 맞는 스펙이고 변화의 폭이 적어서 완전하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스티프로 넘어가지 않아도 SR 가지고도 장시간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60g대 스티프가 45, 46, 47, 보통 65, 66, 67까지가 60g대 스티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헤드 스피드가 47이 넘어가요. 50까지 못 가고 47, 48, 49, 볼 스피드가 66, 67, 68, 69, 70, 빠르게는 70 이렇게 나왔을 때 평균적인 데이터 값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70g대를 가기 전 단계 60g대 엑스트라를 X를 사용하는 단계가 되는 건데, 이 X 스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히터형 이제 스윙의 전환에 가까운 분들이 60g대 스티프를 넘어가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히팅형 성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히터의 스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헤드가 완전하게 인아웃 형태를 만들어서 아크를 크게 가져가면서 빠른 스피드를 내는 히터가 있고요. 앞전에 제가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내는 스윙, 당겨져서 몸쪽으로 끌어 당겨서 회전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어서 때리는 히팅형 스윙, 흔히 뭐 야구 스윙이라고도 하는 히팅형 스윙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야구 스윙형, 히팅형 스윙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당겨지면서 앞쪽에 웨이트를 몸쪽으로 끌어쓰는 단점이 있죠. 히팅은 아주 강하게 될 수 있지만 그 강한 히팅감에 비해서는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당겨지는 스윙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당겨지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 되는 스윙 형태보다 헤드 스팟에 공이 정확하게 맞을 확률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전달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드 밸런스를 한 번쯤은 보정을 해서 무게를 충분하게 실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내는 완전하게 인아웃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내면서 스윙 스피드 자체가, 몸통 회전의 자체가 아주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내서 히팅을 하는 이 히터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샤프트의 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헤드 무게 밸런스를 오히려 조금 줄여주면 스윙 스피드는 충분하게 풍부하게 내면서 스팟에 조준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좋아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고중량을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폭발적인 비거리를 내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스팟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헤드 밸런스를 적정 밸런스까지 조금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샤프트의 중량이 늘어나고 스피드가 빨라지면 헤드 쪽으로 가는 무게감, 밸런스의 무게감을 조금 더 무겁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거워지는 무게감을 유독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피드는 분명히 스윙8 D3 오버, D4 오버를 써야 되는 스윙 스피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스윙8가 넘어가서 고중량의 헤드를 만들면 이 스윙 스피드 대비해서 헤드 무게감을 오히려 잘 못 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거꾸로 헤드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 스윙 스피드만 빠르게 만들어주면 헤드 무게가 갖고 있는 저중량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무게를 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조정해서 스윙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쪽에서 계속 강도에 대해서, 스피드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헤드 쪽의 무게감을 적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샤프트의 강도나 중량도 올라가야 되지만 헤드 쪽의 무게 밸런스도 조금씩 늘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스윙 웨이트가 D2라고 하면 모든 클럽의 스윙 웨이트를 D2로 써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D2는 고정적인 웨이트 값이 아니에요. 스윙 웨이트는 스피드에 대응하게 변화하게끔 되어 있고, 클럽의 길이가 달라지고 각도가 다른 클럽을 쓸 때 본인이 내는 스윙 스피드에 편차가 생기면 그 스윙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여야지 정상적인 스윙 밸런스 체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아이언 스윙하고 드라이버 스윙의 궤적 편차가 심하신 분들은 드라이버를 아주 임팩트를 강하게 쓰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스윙이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거꾸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중량도 조금 가볍게, 헤드웨이트도 조금 가볍게 설정해서 스윙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인 거고요. 드라이버를 강하게 쓴다고 해서 꼭 모든 것들의 중량을 다 강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웨이트가 있고 순차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순차 밸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변수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클럽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뭐 간단하게 스윙 스피드 얼마의 강도 얼마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제가 여기서 체크해 보시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항상 중량이 먼저고 플렉스 강도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클럽의 중량에 대비한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그 클럽을 가지고 내가 헤드 스피드나 볼 스피드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사용할 샤프트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